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머니OS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머니OS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 먹은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제 인생의 슬럼프가 온 것 같습니다. 30살 되기 전에는 자리 잡는 한 힘들었지만 사람 만나서 술 먹는 것도 재밌었고 방거리를 거니는 것도 분위기 있고 좋았었는데요. 물론 모쏠이지만 외로웠어도 나는 재밌게 보냈는데요. 30살 되어 그냥 공장 들어가서는 솔직히 창피한 일이지만 여자에 미쳐서 유흥으로 돈 꽤 썼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고 재밌게 놀았어요. 지금 37살인데 성역도 어느 정도 만족했고 돈도 많이 썼지만 공장도 7년째 다니고 있고 200언저리지만 결혼 생각 없고 집도 원룸이지만 전세이고 풍족하진 않지만 먹고 살만합니다. 문제는 지금 사는 게 공허해요. 이게 문제없이 잘 돌아가서 지루한 것 같은데 님들은 무슨 낙으로 인생 사시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는 게 공허하다. 근데 팩트를 얘기할게요. 저 사연자분 죄송한데 좀 팩트를 얘기해도 괜찮겠죠. 뭔가 따뜻한 말보다는 정신을 뭔가 번쩍 짜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님한테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정신 번쩍 차리게 해드릴까요? 일단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이게 왜냐하면 나는 팩폭 얘기했다가 또 반응이 안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 의사를 물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사는 게 공허하다. 근데 님이 공허하게 사시네요. 아니 당연히 공허하죠. 공허한 방식대로 살아왔으니까. 본인은 이게 뭐 즐겼다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분이 살아온 방식이 정상적인 건 아니죠. 일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닌 게 아니라 이분이 여가 생활을 보내는 방식이 정상적이진 않죠. 니 보니까 봐봐. 내가 보니까 유흥 좋아하시는 분들 치고 술 안 마시는 사람 없어요. 그럼 맨날 술 마셨다는 소리입니다. 이분은. 제가 어떻게 될지 알 것 같아. 아마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마셨을 거예요. 3번 마시고 그리고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주점을 갔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주점이라고 하는 건 노래방. 예. 그 노래방 도우미 아가씨 부를 수 있는 그런 주점을 갔을 거예요. 그런 주점 가가지고 뭐 자기가 뭐 좀 원하는 걸 뭐 했겠죠.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맨날 살다 보니까 재미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 해서 뭐 성역을 채운다 칩시다. 내 여자가 아니잖아요. 돈 주니까 하는 거잖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뭐 술이 약한 것도 있지만 보통 유흥을 즐기시는 분들 치고 공허하지 않은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공허하니까 유흥을 즐기는 거야. 자신의 삶을 즐기는 방식을 모르니까 즐기는 방식 자체가 없으니까 유흥에 빠지는 겁니다. 이번엔 삶의 낙이 이거예요. 삶의 낙이. 퇴근하고 가는 거. 제가 봤을 때는 돈 많이 썼다고 했지만 한 수천은 썼을 거예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했는데 재밌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만족한다고 했지만 사실 나는 솔직히 만족했다고 볼 수 없어. 만족했다고 얘기하면 공허하다 얘기하면 안 돼요. 만족하지 않았으니까 공허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 당시에 순간적인 쾌락은 만족했겠지. 근데 뭔가 남는 게 없잖아요. 다음날 되면 디폴트 되지 않습니까? 그 무한 반복이죠. 그 당시엔 좋았다가 자고 올라면 디폴트. 그 당시엔 좋았다가 자고 올라면 디폴트. 이걸 무한 반복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혹은 안 해야겠죠. 유혹은 안 해야겠죠.
다른 취미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유흥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저렇게 돈 주고 뭐 만나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음. 왜 지루하겠습니까? 님이 왜 지루한지 아세요? 님이 스스로 외로움을 다스릴지 모르는 거야. 스스로 본인의 외로움을 다스릴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유흥의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보통 유흥 좋아하시는 분들 치고 사람을 고프지 않은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아마 내가 봤을 때 머니님이 이 유흥 원래 처음부터 공장에 취업하면서 내가 유흥을 해야지 이런 마음은 절대 안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일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편하게 얘기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너무 재미도 없고 답답한 거야. 말은 하고 싶고. 그래서 우연찮게 어디 이제 술집에 갔는데 옆에 아가씨가 앉았는데 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야. 나의 답답함을 나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나도 이제 말벗이 생겼네. 그렇게 하면서 다음에 또 놀러 오라고 해가지고 또 명함 받고 계속해서 이제 발이 닳도록 이제 갔겠죠. 그렇게 7년 동안 생활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공허하죠. 내가 뭐 한 건가? 다 현타가 오죠. 어차피 저 사람들은 내 여자도 아니고 내가 여기 갖다 준 돈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렇게 하고 나서 나의 외로움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외로움 자체는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공허한 겁니다. 내가 저렇게까지 돈을 써가지고 용이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시간도 썼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방식으로 외로움을 달래야죠. 정상적인 방식으로 외로움을 다스리는 법을 지금이라도 깨우쳐야 합니다. 일단 팩트로 얘기할게요. 유흥 이제 그만하세요. 유흥하지 마세요. 보통 내가 보니까 이분이 공단 근처에서 아마 출퇴근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공단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통 큰 공단일수록 유흥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대거리 유흥가가 있고요. 보통 공단이라고 하는 분들 보면 큰 공단을 형성하고 있는데 유흥가가 다 있어요. 왜냐? 이 공더리 분들이 외로운 분들이 많거든. 특히 성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공단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 남초입니다. 남초. 극단적인 남초예요. 아예 젊은 여자가 없어요. 젊은 여자는 아예 이혼을 찾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외롭잖아. 혈기왕성하고. 그런 사람도 받아주는 것이 이런 유흥가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가 빠지게 돈 벌어놓고 이제 퇴근하고 나서 여기에 돈 쓰는 거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공단 같은 데 가면 유흥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미 지금이라도 이게 잘못됐다.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아마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 외로움을 깨우쳐야 돼. 인간은 누구나 다 외로워요. 외로니. 머리니. 인간은 가족이 있든 없든 여친이 있든 없든 남친이 있든 없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외롭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같이 살면 외롭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 제일 무식한 방식이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무식한 짓이 제일 많이 인간관계에서 옆에 누가 있으면 안 외롭겠지. 그러니까 가스라이팅도 심심찮게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래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로워요. 외롭기 때문에 각자만의 방식으로 이 외로움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유흥을 끊으셔야 돼요. 유흥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하지도 마시고 찾지도 말아요. 살면서 혹시 뭐 다른 취미생활 같은 거 안 가져봤습니까? 본인이 유흥 말고 취미생활 같은 거 본인이 뭐 제대로 가져본 거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것도 좀 본인 입장에서 나는 반성을 해야 돼. 내가 7년 동안 여기서 쭉 살아왔는데 내 취미 생활이 없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취미 생활이 없다는 것은 나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란 사람에 대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꽂히면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어떤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야. 공부라는 게 있잖아요. 꼭 뭐 먹고 사는 거나 또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공부도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하면 좋은지, 내가 어떤 음식이 맞는지, 어떤 장소를 가야 뭔가 회복이 되는지를 계속 나를 공부하면서 배워야 돼. 제가 봤을 때 머니님은 자신을 탐구하기 위한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공부를 전혀 한 적이 없어. 그냥 외로우면 본능적으로 하는 거야. 이유는. 취미생활 만드세요. 만들어요. 그리고 건강 챙기세요. 건강. 내가 봤을 때 건강 상태 좀 안 좋을 거야 아마. 이제 헛돈 쓰지 말고요. 네. 가계부 써서 모으세요. 저축하세요. 지금 보면 먹고 살만하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풍족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님이 혹시라도 병 걸려봐. 누가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 공단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원룸값이 굉장히 쌀 겁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뭐 평택이나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쌉니다. 내가 7년 동안 꼬박 일하고 원룸 점수 얻었다. 뭐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5천만 원 밑일 거야. 수도권만큼 안 합니다. 찾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솔직히 이 원룸 전세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혹시나 내가 아파봐요. 큰 돈인 생길이 발생해봐.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원룸 팔 겁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님은 그냥 자급자족 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 누가 이제 옆에서 잔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캐치할 사람도 없다 보니까 혼자 쭉 살다 보니까 그냥 벌면 유흥카드 쓰고 그냥 뭐 생활비 유지하고 현상 유지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요. 저축하세요 이제. 이용하지 말고.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취미생활 만드세요. 이 취미생활 한 3개 정도 만들어요. 3개 중에 한다는 운동으로 정하세요. 운동 하셔야 돼. 그리고 님 공장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공장일 한다고 했잖아요. 운동해야 됩니다. 님 그 체력이 나이 먹어서까지 갈 것 같습니까? 공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나이 많은 분들 얼굴색 보면 알잖아요. 공장 일이 사실 좀 남들보다 빨리 늙어요. 환경도 있고 이 노동강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운동도 좀 하시고요. 네.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뭐 다른 여가 생활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취미생활 좀 보내세요. 본인 이제 알겠죠. 저런 융생활에 내 인생에 어떤 이로울 게 없다. 도움될 게 없다. 아시겠죠? 아무튼 이제 더 이상 유흥은 안 됩니다. 유흥 안 되고 뭐 월급 버는 거 있잖아요. 4대 보험은 얼마 빠지는지 알고 얼마 빠지는지 아시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취미생활 쓸 수 있는 돈 빼고 그 다음에 남는 돈은 다 저축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요건 하지 마. 님 전문가 아니죠?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공더리 중에 이쪽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 아마 님은 안 빠져있겠지만 다른 직원들은 여기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발 담근 사람이 있을 거야. 따라하지 마세요. 누가 좀 땄다고
하지 마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거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공돌이 분들이 토토 주식 비트코인에 많이 빠져 있어요.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 예. 그래서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만. 취미생활 같은 거 뭐 운동 관련 취미생활 뭐 헬스 좋고 파산한 사람 둘 있다고요. 그러니까 파산해도 정신 못 차려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거든. 아무튼 제가 얘기한 대로만 하세요. 자, 유흥 더 이상 하지 말고 버는 돈 뭐 생활비 내는 거 해가지고 나가는 돈 저축하고, 그리고 취미생활 만드시고. 취미생활 할 거 많아요. 뭐 사이클도 있고 뭐 백패킹이라고 해가지고 배낭 하나만 메고 이제 여행하는 것도 있고 하려면 많아. 본인이 귀찮아서 안 할 뿐이죠. 아니면 뭐 그 필사 같은 것도 있고. 본인이 그동안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안 가져서 그래. 여러분, 남들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왜 정작 자신한테 관심을 안 가져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도움 되셨습니까? 제가 얘기한 거? 좀 도움 됐어요? 아니면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무튼 더 이상 이제 이용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사세요. 올바르게. 왜냐하면 지금이 계속 해야 되잖아. 뭐 내가 부자처럼 떵떵거리지 못하더라도 저거 돈 때문에 고생한다거나 건강 때문에 고생한다거나 내 인생을 흐리멍텅하게 살면 안 되잖아. 그래도 이런 사연 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지금 뭔가 좀 겉도는 것 같구나. 내가 뭔가 인생의 슬럼프에 빠졌구나. 그동안 내가 좀 뭔가 올바른 방식으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걸 스스로 자각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사연 보낸 거잖아. 자각은 했지만 내가 한 번도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 좀 제대로 기준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붕어 형한테 보내고 나서 붕어 형 좀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로 보낸 거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으니까 한번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님 바로 효과가 날 거예요. 사는 게 뭐 별거 아니에요. 사는 게 그냥 뭐 월급 벌어가지고 내 입에 맞는 거 좀 하고 좋아하는 거 하고 소소하게 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취미라는 것은 본인한테 맞는 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용기 내서 고민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예,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